뉴욕주 법원이 백인 경관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뉴욕시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독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청년들로 이루어진 비영리 단체 스티그마 앤 코그니션이 한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각종 세금 혜택을 올 연말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 타운들에 설치된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운영이 오는 16일부터 중단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법원이 백인 경관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뉴욕시에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장과 시경국장이 여러 가지 대안책을 내놓고 있는데 분노한 시민들의 민심을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어젯밤에는 8천여 명의 시위대가 뉴욕시경 본부 인근의 폴리스퀘어에 집결해 대배심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맨하튼 유니언 스퀘어에서는 또 다른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3일 펼쳐진 시위에서는 83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빌 브렌튼 뉴욕시경국장은 이날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 경찰 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노한 흑인 사회를 달래기 위해 경찰이 새로 도입할 조치 등을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불심 검문과 관련해 감시를 강화하고 마리화나 소지로 인한 체포를 줄이는 등 커뮤니티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경찰관 몸에 감시 카메라를 부착하도록 한 방침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 시즌 독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알려지면서 백신의 효과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올 시즌 가장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A형 H3N2 바이러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유행했던 2012-2013년과 2007-2008년, 2003-2004년 시즌은 지난 10여 년간 독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올 시즌의 독감 발병 사례의 절반 정도는 변종 H3N2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어서 예방접종의 효과가 크게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했던 2007-2008년의 경우 백신의 예방 효과는 37%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접종한 사람은 독감에 걸리더라도 증세가 다소 경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둘러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가 독감에 걸릴 경우에는 즉시 치료제를 복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증세 발견 후 48시간 내에 타미플루나 릴렌자와 같은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치료 효과가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청년들로 이루어진 비영리 단체 스티그마 앤 코그니션이 맨하튼에서 한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존 전시회의 틀을 벗고 한글이 생소한 외국인들의 안목에 맞췄다고 합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들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고유 문자인 한글이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어제 저녁 맨해튼에 위치한 오픈하우스 갤러리에서 진행된 한글 전시회는 세련된 디자인과 자유로운 분위기로 한인뿐만 아닌 외국인들의 발길을 사로잡아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스티그마 앤 코그니션 강동균 CEO는 이번 전시회는 단순히 한글의 미를 알리는 단계를 넘어서 강요가 아닌 외국인들과 한글을 주제로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하고 나아가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혀 한글에 관심이 없고 한국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조차 어폐가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의 미적 가치에 대해서 좀 알리는 단계, 한글을 이제 알리는 단계였다면 올해는 좀 약간
미국 사람들과 더 소통할 수 있고 더 인터랙티브한 그런 전시회를 만들고 싶어서. 이번 전시회는 한인 작가 22명과 외국인 작가 22명이 합동해 총 44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같은 듯 다른 뜻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작가들은 직역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한글과 영어 문구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간결함의 미학, 전화위복 등 고전 문구부터 해장술, 될 대로 되라, 인생이 그렇지 뭐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구를 선택해 외국인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I love the idea for this new show for this year. The comparison of the two quotes or sayings is a really great idea to show both the Western side as well as the Korean influence. Similar sayings, I think, is a great idea. I feel like it also was such a perfect example of what they were trying to achieve here, which is that how art can bridge the divide between Korean and Western cultures. 한글에 아직 친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려해 참신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러운 관심을 이끌어낸 이번 전시회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징검다리가 됐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입법화될 가능성은 없지만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테드 요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어제 연방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서 찬성 219표, 반대 197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민주당이 아직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운 데다 연방의회 관문을 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실제로는 입법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치에 항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애초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2015년도 통합예산안과 연계하는 법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경우 지난해처럼 공화당이 모든 정치적 역풍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한국 국민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21%로 급등했습니다. 5명 가운데 1명은 방문 비자가 거절되는 셈이죠. 내년 3월에는 비자 면제국 재심사도 있는데 혹시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문 비자 거부율이 21.2%에 달해 2012-13 회계연도에 18.1%에서 3.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자 면제국 지정 직전이었던 2007-2008 회계연도에 3.8%와 비교하면 5배가 넘으면서 자격 박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 방문 비자 거부율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행 직후인 2008-2009 회계연도에는 5.5%로 소폭 상승했다가 2009-2010 회계연도에는 9.4%로 급증했습니다. 2010-2011 회계연도에는 7.5%로 하락했지만 2011-2012 회계연도에는 처음으로 13%까지 급등한 후 3년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국 지정 후에는 방문 비자 거부율이 다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부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오버스테이어가 증가하면 비자 면제국 지위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비자 면제국 지위는 내년 3월 재심사를 거쳐 연장되는데 방문 비자 거부율이 20%를 넘기면서 지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퀸즈에서 한국식 대형 찜질방을 성공적으로 영업 중인 시캐슬 그룹이 맨하튼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인에게 새로운 목욕 문화를 알리겠다는 스파캐슬 프리미어 57. 새롭게 문을 연 맨하튼 지점에 박민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품격 휴양 문화 공간을 지향하며 급성장해온 시캐슬 그룹이 스파캐슬 프리미어 57을 오픈하며 맨해튼에 진출했습니다. 파크 애비뉴와
맨해튼 57번 스트리트 중심가에 위치한 스파캐슬 프리미어 57은 기존의 스파캐슬 중 최상위 고급 개념의 한국식 스파로서 한인뿐만 아닌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시캐슬 그룹 전성수 회장은 한인 동포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고객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파캐슬 프리미어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목욕 문화를 접목하는 동시에 한국 고유 정서를 최대한 살려 진정한 목욕 전통을 되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베링 그 컬처를 2000년 전에 그때도 보고도 철학자들이 베스하우스에 모여가지고 철학을 논하고 정치인들이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그런 옛날의 그런 그 베딩 문화의 전통을 다시 2000년 후에 우리가 스파캐슬이 그거를 갖다가 여기 뉴욕이라는 세계의 중심지에다 오픈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맨해튼 57가 갤러리아 건물 7층부터 9층에 위치한 스파캐슬 프리미어는 총 38,000 스퀘어피트의 규모로 다양한 시설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찜질방과 수면실, 마사지실뿐만 아닌 카페와 와인바 등 사교를 위한 장소도 마련돼 있어 고객들의 만족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This is the lowest soil sauna. It helps to detoxify the liver, kidneys, alleviate headaches. It's good to rejuvenate your metabolism. And people really like this sauna because it helps them to feel more relaxed when they come out. 맨해튼에 진출한 스파캐슬 프리미어 57은 기존 찜질방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편의시설과 고객의 안목에 맞춘 고급화 전략으로 기존 한인 고객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의 발길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연방 하원이 각종 세금 혜택을 올 연말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통근 비용 소득 공제와 모기지 보험료 소득 공제 등도 포함됩니다. 데이브 캠프 세출위원장이 제출한 세금 인상 방지 법안은 내년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 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어서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세금 혜택이 내년에도 계속되려면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속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법안 통과로 우선 직장인들의 대중교통 통근 비용 소득 공제가 주차 비용 공제와 같은 수준인 월 245달러로 소급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외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될 주요 세금 혜택은 주택 모기지 채무 탕감액의 소득 불산정, 모기지 보험료 소득 공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주 로컬 정부에 납부한 판매세의 세액 공제, 일부 등록금과 학비 소득 공제, 은퇴연금의 자선기부 세금 면제와 초중고 교사의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등입니다. 법안 시행이 확정되면 연방 정부 세수는 45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